예,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4시 40분이에요. 지금 제가 어머님 모시는 기간 중에 제일 행복하고, 행복하죠. 지금 개인적인 시간이 많은 시간입니다. 어머님 지금 한 30분 주무러 왔더니 잘 주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인데요. 제가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면서 세상 일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조금 제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윤석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때문에 제 삶이 약간 망가지고 있어요. 하루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뉴스를 자주 듣기 위해서 내 일정을 조절한 적이 없어요. 근데 뉴스 보려고 이렇게 며칠째 내 일정을 조절하면서 삶이 망가지는 것은 또 처음이네요. 이게 월드컵 경기 하거나 혹은 올림픽 경기하면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시간대에 우리가 또 상을 맞추잖아요. 어떤 분은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생업을 조절하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윤석열이 탄핵 소추해서 이게 좀 살만한가 보다 했는데 이게 뭐 백년 하청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지 좀 헌재가 도를 넘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속마음을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원흉은 지금의 원흉은 사실 최상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윤석열이는 찢어줄 놈이고 정말 제가 서울대 법대 안 가긴 잘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서울대 법대 갈 자질도 저는 못된 놈입니다만은 그러나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죠. 그들을 부러워했고 엄청나게 부러워했고 지금도 부러워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서울대 시옷도 발음하기가 싫어요. 아마 제가 추정컨대 현대에서 이렇게 기일을 늦추는 것은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결론을 났는데 쟁점 정의나 혹은 뭐 소수 의견 보충 이런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녹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거리니까 제 전제가 맞다면 내용거리 맞냐? 이게 내용거리냐? 법을 아예 모르고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일지라도 윤석열이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배했어요. 그것도 아주 중대한 거. 예.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보호해 줍니다. 예. 헌법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헌법기관을 보호해 줘요. 더더구나 선출직 아닙니까? 국민의 총의로 의해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잘못은 덮고 가려고 합니다. 또 그래야만 돼요. 헌법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국민의 총의가 사소한 실수로 이렇게 그 총의를 쉽게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덮고 갈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노무현 헌법 판결도 그런 범위였을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아무리 이쁘게 봐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막대한 비용으로 치러진 장기간의 선거 기간으로서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혼란과 예산과 조직을 낭비해서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그런 선거로 당선된 사람도 그 도가 넘으면은 조치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헌법에서. 그게 헌법 재판 아닙니까? 형사적으로도 대통령은요, 내라 내환죄 아닌 것은 자직 중에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윤석열이가. 국회에서 민주당이 그 입법권을 남용하고 재정권을 남용하고 탄핵을 남용한다고요? 그러게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본적으로 따져서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 선거할 때 21대 선거 기간 중에 내내 민주당 선거운동은 1등 공신이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 뻑뻑뻑 할 때마다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초접전적에서는 거짐졌잖아요. 자기가 민주당 다수당 만들어 놓고 자기가 국정을 형편없이 해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입법하거나 탄핵하거나 재정권 행사하니까 그것을 남발이라고 해가지고 총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포장줄을 묶고 어디 지하 방카에 가두고 상상할 수 없는 뭐 선거 부정을 이야기해가지고 그 쿠데타나 일으키고 거기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북한은 무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휴전선 근처에서 무력 행사를 하고 자빠졌고 어쩌면 미국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남한에서 군사적 소요가 일어날 때 그것이
누구에게 의해서 일어남을 다 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그런 사건을 명명백백한 위헌적인 정치적 기형아라 그럴까요? 그 윤석열이를 파면하는데 물론 신중해야죠. 단심이고 또 중요한 재판이고 국내적으로 너무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대성에 비해서 거기에 맞게끔 신중하고 세밀하고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시간 끈 것은 아니죠. 헌법재판소 전체가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누구가 지금 반대 의견을 내가지고 파면이 안 되니까 좀 대기위해성을 설득시킨 것 같은데요.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이렇게 시간 끝내는 것은 지금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지금 통계를 안 냈습니다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피해가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건. 예전에 어떤 분이 손흥민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내가 알기로는 몇백조로 평가한 것 같던데요. 이렇게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해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우리가 미국 트럼프 말에 좌지우지할 그런 민족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관심이고 트럼프가 궁예해요 지금. 관심국으로 지적했다고 그러고 이게 눈으로 탁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가요? 그 정도로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난 진짜 토요일이라도 판결 내렸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여러 헌법학자나 특히 전직 헌법재판연구관 이런 분들 말, 그다음에 유명하신 법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 인터뷰 보면은 소수 의견, 보충 의견에 대해서 쟁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수위나 한도를 넘었어요. 이것은 이견을 좁히기 위한 것이지 더 이상한 것은 아니고 혹시나 폭도들에 대한 신분 이유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죠. 예.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좀 경호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서부 지법에 대한 판사에 대한 협박,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일부 판사에 대한 싸가지 없는 행동 있잖아요. 판사들을 잡아들이는 거. 이런 것은 사실상 충격적이고요. 재판하는 분으로서는. 그렇지만은 국가와 민족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이 판결 앞에서 그것 가지고 망설여서는 안 되겠죠. 뭐 그런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게, 교육규칙으로 판단하는 게, 이견이 있어가지고 여성 표가 안 나온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이건 진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서부지법에 있는 그 사태는, 이것은 그것하고는 게임이 틀려요. 만약 윤석열이 파면이 안 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죠. 근데 우리가 한번 비슷한 걸 경험했죠. 언제입니까? 80년 광주 민주화. 네. 윤석열 같은 범인을 살려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네. 그것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참 나는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그 사태가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는 계속 답답해 하다가 나중에 어떤 진실을 알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변수를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에서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예서표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 외에는 이 국가적 혼란,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는 눈을 봤을 때 그 외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그러나 법에 정한 시한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해야겠죠. 만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7대 2나 아니죠. 5대 3이나 돼가지고 윤석열이가 파면을 안 된다. 그렇다면 그 판결 선고 1초 후부터 폭발적 분위기는 명약하는데 그건 놔두더라도 나중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행동을 어떻게 제어할 거예요? 그때 뭐 또 헌재 판례를 바꾸려고 그럽니까? 교육적인 효과, 일반 예방이죠. 예방적인 효과로 봤을 때도 헌재 판결에서 윤석열이가 파면을 면한다는 것은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이건 나라도 아니야, 이건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더 못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판내버린 거예요. 김일성이나 김정은이가 개헌당에서 뭐라 할 자격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뭐 겁주려고 뭐 개헌을 했다, 뭐 개몽으로 개헌했다. 이게 지금 백주전한테 할 말입니까?
저는 이번 주 토요일이 일요일이라도 뭐 정 양보해서 오늘 내일 선거일 발표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발표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국민의 삶에 있어서 계량적, 비계량적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정말 이건 참는다는 것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참는 그 사유와 범인 윤석열의 범행 정도, 그다음에 회에서 우리나라 바라보는 눈, 우리 삶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섬뜩해요. 아무쪼록 정말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도 윤석열이가 파면이 돼서 우리나라가 빨리 헌정 질서를 민주적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요, 우리가 기획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입니다 성장을 했고, 그래서 다 봐요. 피부로 느낍니다. 오지 않으려고 알아요. 교육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것도 또 어마어마합니다. 어렵게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냈는데 이 민주화, 우리가 지금 민주화 됐으니까 현재 우리가 돼가지고 한 40년 흐르니까 지금 망가한 건가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 일상이 행복한지 지금 잊어버렸을까요? 다시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박정희 시절, 그 지긋지긋한 박정희, 이승만 시절로. 누구는 또 그랬대요. 이승만, 일제 시절보다도 더 윤석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안 했다고. 그랬습니까? 정말로 확 모가지를 끌어다가 그 사람만 혼자 타임머신 실어서 일제 시절로 보내버리고 싶어요, 그냥.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량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인데요. 이걸 시끄럽게 구하지 못해가지고, 국가적 혼란이 온다면 참 얼마나 슬픕니까? 그 또라이 하나가 나라를 망치고 더 나아가서 그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들이 그 몇 명에 의해서 판결이 잘못나면 심각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문자답할 수가 있어요. 헌법재판관도 나름 그 업계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논리가 명석하고 사리 판단이 잘된 사람들인데, 그분이 만약에 윤석열 파면에 이견을 냈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분도 혹자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파면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하자면 저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분은
법 논리는 장할지 모르냐, 법을 잘 모르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이 좀 반전이 됩니다만은, 이 법의 논리는 제가 뭐 법학자도 아니고 맨날 판검사도 아닙니다만은, 그 농도가 있어. 농도가 법 전문에 다 똑같은 가중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조다 그러면은 각 한 조문마다 1점이 아니라 그 조문마다 약 다소나마 비중이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문입니다. 전문은 이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압축해 놓은 것이 전문이에요. 그게 이제 엑기스죠. 그 전문에서 각 조문이 이제 걸러 나오죠. 헌법 조문을 냄비에 담아가지고 끓이면 헌법 조문이 이제 나중에 다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일조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예. 모든 국민은 권력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 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 뒤에 부분 이제 대통령 부분에서 계엄이 나오는데, 법의 논리 기술을 하다가도 어느 부분에 대통령의 권력의 행사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명쾌한 논리가 나오더라도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거기에 걸리면 그 논리는 틀린 거예요. 예. 모든 국민은 권력으로부터 나온다 거기에 걸리면 그 논리는 틀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예요. 만약 대한민국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도 헌법 전문에 위배해서는 안 돼요. 헌법 전문은 지속 가능한 우리 한민족의 어제와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뿐입니다. 그게. 왕정도 있을 수가 있고, 막말로 뭐 북한처럼 뭐 그런 해괴한 그 독재 시스템일 수도 있죠. 우리는 그 와중에 민주공화국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 헌법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우리 헌법재판관 그 유명하고 똑똑한 분이 어떤 명쾌한 논리로 윤석열의 파면이 안 된다 이게 결론 내렸다면, 이 헌법 1조와 전문에 그걸 갖다 다시 넣어서 끓여봐야 돼요. 녹아지는지 그 논리가. 그분이 그 유명하고 똑똑한 그분이 헌법 1조 헌법 전문을 보는 헌법관,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이렇게 산속을 막 헤매다 보면 그 아름다운 꽃도 있고 바위도 있고
산새들도 이렇게 새소리를 듣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 자체는 칼로 드러내보면 예쁘고 아름다울지언정 멀리 놓고 보면은 길이 아닌 곳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입니다. 넓게 봐서 그 어떤 헌법재판관 그분의 그 명쾌한 논리가 그 부분은 아름다울지언정 생뚱맞게 다른 절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방향을 인도하는 것이 헌법 1조고 헌법 전문입니다. 그게. 헌법 전문에 대해서 헌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냐 마냐 이런 말도 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헌법은 전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 헌법에 있는 모든 단어는 정말 중요하고 그 단어를 하나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이나 어마어마한 사람의 희생을 치루어서 그 헌법 전문 단어가 하나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 전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전문에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 지금 주무시고 계셔서 시간이 나서 하도 요즘 바빠고 그래서 새벽에 지금 5시 14분이네요. 새벽에 좀 녹두를 했습니다만은 제발 좀 평범한 것이 평범하게 보이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평범한 것에 마찰을 일으키게 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도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 이렇게 시스템화 돼 있잖아요. 이 사회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뇌물이 많고 약간 비리가 좀 아직도 많아요. 지금 특히 언론계 그쪽 부분 학계 이쪽으로 그래서 뭐 공정 룰에 100%가 돌아간다고는 말 못하겠으나 그래서 지금 나름 돌아가고 있어요. 어서 빨리 윤석열 윤석열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죠. 오늘 발표해서 토요일날, 오늘 일정 발표하고 토요일날 발표하든지,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일요일 발표하든지, 늦어도 월요일쯤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쓸데없는 소리를 좀 했습니다. 어머님 중심 한번 봐볼까요? 지금 아까 제가 주물러 드려가지고 푹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